예,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터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을 해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형어 녹취록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를 해라. 돈봉투 논란 관련돼서 최종 수혜자로 나를 수사를 하겠다면은 당연히 대형어 국민의힘 의원 녹취의 최종 수혜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태영호 녹취록을 보면 강남구 공천 대가로 대통령 한일 외교에 대한 옹호, 찬양의 최종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취지의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죠. 태영호 의원은 이 논란으로 결국에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스스로 했는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됨으로써 내년 총선에는 출마를 하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힌 거라고 여러 좀 추측이 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중앙지검이 윤관석, 이성만 이 두 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죠. 탈당을 해서 돈봉투 관련해서 탈당을 한 거죠. 무소속 의원인 건데 지금은 체포영장 동의 청구를 하면서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당내 선거 개입, 공천 개입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당 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닌가. 결국에 그 최종 수혜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윤리위가 결정한 태영호 최고의 당원권 정지 3개월은 태영호 의원이 자신이 직접 만나 들었다는 이 수석의 말을 부인하는 거짓말의 대가로 총선 출마 기회를 보장해 준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사건의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수사까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이미 시민단체가 태영호, 이진복 등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태영호 의원, 이진복 수석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 수사라는 것이 좀 공정해야 납득이 가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나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골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들, 대통령실 관계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를 해야 내가 좀 이걸 납득을 할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소식이죠. 김기현, 귀족노조는 슈퍼갑이다. 집시법 개정 놓고서 연일 여론전을 좀 펼치고 있는데, 귀족노조 중에서 일부가 좀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만은 그 굉장히 일부죠. 노조 자체를 귀족 노조로 이렇게 좀 치부를 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노조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지시법 개정 등에 동참을 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쇠총, 쇠파이프, 집단 린치 등이 동원되는 폭력 집회는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야 한다. 과도한 소음과 욕설, 도로 점거 등으로 국민의 일상에 막대한 고통을 유발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불법 행위는 추방의 대상이다. 거대 귀족 노조는 더 이상 을이 아니라 슈퍼갑이 되어 있는데, 이런 슈퍼갑이 을 행세를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좀 모순이 아닌가. 진짜 을은 슈퍼갑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도 속만 끓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다. 근데 슈퍼갑이 거대 귀족 노조가 슈퍼갑이라고 한다면은 이 귀족 노조들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 피해를 받습니까? 지금 엉뚱하게 이렇게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을 피해를 주는 거는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노조를 이렇게 잘못 호도를 해서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주범인 양 이렇게 지금 아주 탈바꿈을 하고 있죠. 잘못된 호도입니다, 이거는. 집회 시위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 여당의 개혁 조치에 민주당이 더 이상 내로남불하지 말고 호응해 주길 바란다. 민주노총이 장동영 원내대변인이 또 한마디 했어요.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사실을 언급한 후에 교통지역이 불보듯 뻔하다. 정부는 반노동자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불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동한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노총 스스로 치외법권 호소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장 원내대변인, 또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도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부 이 노조 민주노총 지부 중에 한 곳이 북한과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민주노총 전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단체로 이적 단체로 규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고, 그리고 쇠총, 쇠파이프, 집단 림치 뭐 이런 것들이 동원된 폭력 집회를 개선해야 되고, 이 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뭐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누이 얘기하듯이 민주노총이라는 노조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것은 좀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또 더불어민주당까지 공격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자꾸 노조를 비판만 하고 억압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저해하는 겁니다. 노동 3권을 가로막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 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건 옳은 행보는 아니죠. 자,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 하태경을 임명했다고 하는데, 시민단체 특위까지 출범을 시켰어요. 시민단체 정상화 특별위원회라고 하는데, 통상 이제 여당 최고위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오전에 회의를 여는데, 오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죠. 그래서 이제 뭐 지도부 인사들이 지역구 행사 등에 뭐 참석하는 이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원격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고, 뭐 그것도 이제 비공개죠. 하태경 의원 뭐 운동권 출신이죠. 이분도 뭐 따지고 보면은 시민단체 태스크포스 발족 계획을 이제 밝힌 국민의힘이었는데, 태스크포스를 이제 특위로 승격을 좀 최근에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좀 더 강화를 할 것이다 하는데, 뭐 하태경 의원 시민단체를 향한 여당의 공세적 태도를 좀 드러내는 게 아니냐. 이 하태경 의원이 또 굉장히 또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위위원장으로 삼은 것 자체가 시민단체를 아주 강력하게 좀 제재를 가하겠다는 어떤 국민의힘의 복심 아니냐, 이런 취지죠. 이 뉴스 기사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 돕는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을 이렇게 비난을 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 해당 단체에 대해서 후원금 등 유용 논란이 조선일보에 보도되자 내놓은 반응이고요. 원내 의석수가 민주당에 비해서 좀 밀리는 상황에서 정책의 어떤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로도 좀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현안이 발생했을 때 소수 여당으로서 입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회적 방안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시민단체라는 것이 이제 특성상 진보적인 성향을 좀 띌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다 범민주 계열 단체로 이렇게 치부를 시켜버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지금 뭐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TF, 뭐 우리 바다 짓기 검증 TF, 김남국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뭐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보 TF, 이렇게 뭐 여러 가지 TF들을 발족을 시키고 있고, 이 시민단체 특위까지 하면 이제 5번째라는 건데,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어느 것 하나 시민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책적으로건 정치적으로건 다 실패한 TF들인데, 이렇게 지금 시민단체 정상화 특별위원회라는 구실로 TF를 발족을 시켜서 시민단체들을 좀 억압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그런 꼼수로 사용되는 건 아닌가, 좀 우려스럽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폐기수순 간호법.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부권 전국 6월 임시국회에 전원이 감돈다는 거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면서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 관계에 먹구름이 좀 끼었다. 이제 30일 내일 이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하기로 했는데, 이게 재의결이 되려면은 제적위원 과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13석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몽땅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해버리면 간호법은 결국에는 폐기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의 제2요구로 폐기되는 것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이번이 2번째입니다. 번번이 좀 좌절되고 있어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도 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더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루어지죠. 윤관석, 이성만, 이분들이 이제 무소속이죠. 지금은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서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는데, 뭐 민주당 전당대회,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렸다, 이런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자 이제 두 분이 민주당을 탈당을 하신 거죠.
예, 강민굿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두렵다며 민주당은 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역할을 다하라.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수사가 야당 의원들에게 편중됐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비판이죠. 이거 뭐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야당 의원들에게만 이제 편중된 건데, 예, 검찰이 야당 물갈이에 나섰다는 자조가 나온다. 민주당 의원 최대 50명이 기소된다는 흉흉한 소문도 돈다. 예, 검찰이 국회 회기 중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한다면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들, 통과된 법안들은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번번이 막히고 있고, 검찰의 수사는 너무나 좀 편중된 수사를, 그런 행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 야당 의원들을 좀 억압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고, 뭐 여야 관계가 더 경색이 되고 있는데, 민생은 지금 뭐 파탄 직전인데 정치권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정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참 국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현역 의원 최대 20명이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3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검찰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편향된 수사에 저도 참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시사 리포터 정치 논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오늘 뭐 휴일이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사 리포터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